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경주와 울산, 포항이 함께하는 행정협의체죠. 동남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함께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 공동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준하경 경주시장, 이광수 포항시장, 그리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렇게 세 개 도시 시장,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한 시설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첫 동남권 해오름 동맹 정기회의 상생협의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예. 자리에서 초광역 경제산업 공동체 핵심 전략 아젠다를 5개 공동 발표하고 또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공동 협약문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예. 초광역 경제산업 공동체. 규모가 좀 커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던 5개 핵심 전략 어떤 것들일까요? 예,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구축, 또 국가 음, 첨단 가속기 인프라 동맹, 환동의 해오름 해안관광단지, 또 해오름 형제의강 상생 프로젝트, 해오름 미래산업단지 혁신 플랫폼 조성 이렇게 5가지를 초광역 경제산업 공동체를 위한 핵심 전략 아젠다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특히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이 구축 사업은 태화강에서 신경주 포항 그리고 또 태화강에서 신경주 동대구 구간 연결하는 전철망을 연장해보자 이런 네네. 사업인데요.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을 해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사업이다. 이렇게 경주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과 경제, 관광을 아우르는 경제산업 공동체를 꿈꾸는 것 같은데요. 세계 도시 협의회가 만들어진 게 2016년이었죠? 그렇습니다. 2016년에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이 개통을 계기로 생활 근육으로 경주 포항 울산이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세 개 도시가 행정협의체를 구성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동안에 지역 현안상의 공동 협력도 하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여야 정당이 공동으로 우리 세 개 도시가 공동 대응을 하면서 또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 분야별 협력 사업 발굴하고 있고 현재 4개 분야 30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입니다. 예. 특히 또 일출 도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해오름 동맹이라고 이름을 또 짓기도 했었죠. 동해안,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경주시가 그 행안부 자전거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21일, 22일 전주시에서 행정안전부하고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올해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네. 이 자리에서 자전거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했고 이 경진 대회에는 1차로 이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가 경진 대회를 벌여서 경주시가 음,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주시의 경우는 타실라라고 하는 공용 자전거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어떤 배경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을까요? 일단 공영 자전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다. 무슨 음, 이야기냐면 키오스크 및 전용 거치대를 이용을 하면 돈이 많이 들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예. 하지 않고 일반 거치대에 비콘 장치를 부착해서 대여 반납이 가능한 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또 GPS 오차 범위를 줄인 예.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자전거에 QR 단말기를 통한 잠금 장치, 또 스마트폰 앱과 교통 기능이 있는 카드를 활용해서 대여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편의성과 경제성 이런 점들을 인정받았다고 하고 또 문화재 탐방과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기 어렵잖아요. 문화재 탐방이 네네. 경기는 워낙 연결이 잘 되니까 이런 문화재 탐방과 같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시도를 해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런 점들을 음, 인정을 받아서 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경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절감하고 효율은 높이는 네, 그런 근데 좀 배경으로. 자전거
접대 대수가 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지금 300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좀 곳곳에 좀 더 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데는 너무 많이 몰리고 예를 들면 황리단길 근처라든가 예. 그래서 술 공급이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절대 자전거 대수를 공유전 대수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게 저 6월부터 운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저 평가들이 이제 곧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지금 그 경주시 공유자전거는 6월 25일부터 7월 말까지 시범 운영했고 8월 1일부터 뭐 그 1회 90분 기준 1,000원 또 초과 이용 시 30분당 500원 1년권에 3만 원 이런 방식으로 8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안전을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만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용강, 황성, 동천 이렇게 경주시 도심권 동 그리고 현곡면 금장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101곳의 대여소에서 30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올해 1년 동안 뭐 올해 그 8월 달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좀 더 지나면서 좀 전체적인 좀 그 자전거 대수의 증가 필요성이라든가 운영 네. 시간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문 관광단지의 그 역사적인 가치를 알리는 공간이 조성이 됐다고요? 예, 어제 그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이 역사 공원 뭐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어제 기공식을 했는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뭐 등등 이렇게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1979년 4월에 이 관광단지로 지정이 된 것이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보문관광단지가요. 그렇죠. 그 이후에 4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관광산업 여러 가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이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 의미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관광역사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보문관광단지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담는 그런 그 네, 공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공사 주도를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역사공원 조성비 50억 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100% 드립니다. 투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5천 평방미터 부지에 그 보문관광단지의 역사를 안내하는 콘텐츠, 뭐 또 보문관광단지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조형물, 또 관광객과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줄 산책로 및 휴게 공간 등등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네. 71년에 고 박정희 대통령 경주 활성화에 언급된 경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 보문관광단지 조성을 했고 이를 기억하기 위한 관광역사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인데 또 마치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 서간 날이어서 좀 묘하기도 합니다. 예. 경주시에서는 뭐 이런 뭐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 사업, 그 상징형 짚라인 조성이라든가 고반 산책로 야간 조명 보강 사업이라든가 상징 조형물 조성,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의 유인책이 좀 적은 것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리노베이션 그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보문관광단지의 발전에 있어서 일종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경주엑스포 대공원의 대표적인 상설 공연입니다. 저 플라잉이 있는데 이게 저 일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 공연으로 처음 시작을 한 것인데 11년 동안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매우 네. 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대표 콘텐츠다. 그리고 매우 롱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달 말일 10월 30일 일본 오이타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후쿠오카라든가 삿포로 또 도쿄, 나고야, 요코하마 이런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들 포함해서 총 19개 도시를 돌면서 투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투어 공연을 해서 일본 관광객을 경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 봐버리면 뭐 굳이 올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경상북도 또 경주시에서 하는 공연단이 예. 일본에서 공연을 하면서 당연히 뭐 경주에 대한 홍보나 경상북도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플라잉이 해외 공연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히나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미 한 7개 해외 나라 그리고 국내 59개 도시에서 약 2천회 가량 그 순회 공연을 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공연을 위한 별도의 공연단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엑스포대공원 상술 공연은 차질 없이 기존 공연과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예. 일반 공연 티켓 예매는 그 티켓피아라는 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경기 상술 공연은 네이버나 인터파크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대사가 없는 이른바 넘버블 공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적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고 그렇기 때문에 11년 동안 롱런도 하고 있고 또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꽤 좋은 반응을 받는 그런 공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공연의 누적 관람객이 90만 명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렇죠. 9천 명도 무서운데. 그렇습니다. 모쪼록 예. 이제 플라잉을 통해서 이 경주의 문화 콘텐츠들이 좀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근데 이게 한국을 이게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 신라 호랑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렇게 지금의 고등학교에 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또 한국 문화를 도깨비 이런 것,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는 아주 좋은 공연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경주적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